인원이 많아서 저희가 1분 30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범이랑 정엽이를 제대로 만난 거는 우리가 마테오를 원정을 가기 위해서 만났지 그 이전에는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엽이는 사기 훈련을 하는데 비에 쫄딱 맞아가지고서 막 머리도 젖고 몸도 다 젖었는데 엄청 굳은 일 하면서 힘들게 있는 모습이 첫인상이었던 거고, 범이는 연맹 체육대회 때 범이를 이제 처음 봤던 것 같은데 그때에는 범이가 코수염을 기르고 있었거든. 그래서 저 사람은 누구길래 코수염을 저렇게 길렀나. 민규는 내가 군대 갔다 와서 동굴 탐험을 하러 갔을 때 저 멀리 있던 친구 중에 한 명이었어. 그래서 나는 그 친구가 사납부인지도 몰랐고 뭐 그냥 뭐 도프로 그냥 뭐 좀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뭐 그냥 게스트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지. 그때도 그냥 비슷했던 것 같아. 좀 마른 편이었고 뭐 클라이밍 잘한다는 뭐 얘기만 들고 뭐 하얗게 생겨가지고. 전 상당히 엘리트 출신이어서 저런 아마추어 친구들 거기 잘 들어가지 않아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거 원래 안 친했네요? 안 친했어. 안 친했어. 지금 생각해도 되게 웃긴데 어느 날 이제 풀에 제가 만취를 해가지고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그때 마치 마테오르에 대한 한 이미지가 인터넷에 딱 떠올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자마자 이런 산은 정말 나 혼자뿐만 아니라 산악부 동기랑 함께 가면 너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얼굴책에다가 마테오르 사진이랑 동기들을 전부 다 태그해가지고 공부학번 한번 먼저 가자 뭐 이런 식으로의 글을 올렸었거든요. 이제 정엽이란 친구는 해외 원정 경험이 저보다 더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해외 원정을 되게 나가고 싶어 했고, 그래서 저랑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면 둘이 한번 그 해외 원정 가볼까? 마치 우리 방에다가 우리 해외 원정 갈 건데 같이 갈 사람 있냐? 라고 글을 올렸거든요. 이제 사학부 활동을 되게 오랫동안 하면서 나도 이제 압박감이 살짝 있는 거지. 원정이란 거를 이제 한 단계의 코스로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얘네 둘이 원정을 가려고 계획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 당연히 나도 가야지 왜 나한테 물어보냐 해서 내가 이제 참가를 하게 됐지. 한번 진짜 만나가지고 그 장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계획을 한번 짜보자. 구로 디지털 단지 옆에 치킨마루였던 것 같은데 이름이 치킨마루? 내가 산에 다니면서 받은 영감이 있으니까 한 번은 가야 되는데 당연히 그거는 최고를 꿈꿀 거 아니야. 내가 여태까지 봐왔던 것 중에 진짜 멋있는 보물이 중에 하나가 마테오르였던 거지. 우리 학교 사학부 그 동아리방에 걸려있던 큰 액자 중에 하나.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20살이 넘어서 사학부 생활을 하면서 줄곧 봐왔던 그런 모습 중에 하나가 마테오르였던 거지. 그냥 뭐 예전에 이거 올렸으니까 마테오르 가자. 범이가 이걸 잘하거든. 곤모술수 이거 다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그냥 뭐 저는 큰 의미가 없었으니까 어디든 가는 게 저는 좋았으니까. 한 1년 정도 같이 자취를 하면서 한 달에 한 2번 이상 그 훈련을 갔거든요. 당연히 초반에는 살아온 세월이 30년 넘게 서로 다른 삶을 살아서 민규는 무던한 편이고 저랑 범이는 좀 자기 주장이 좀 나름 있는 편이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부딪혔죠.
보미 씨랑 민규 씨 집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청결도가 일반인 수준이 아니고 좀 달라요. 정유빈이 좀 깔끔한 편이긴 해. 나나 민규는 그냥 안 치우는 편이긴 하고. 저도 쉽게 동화돼요. 저도 더러웠던 거겠죠. 네, 던전이 열렸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은 멍청하고 쓸데없는 훈련을 거의 이제 1년 동안 했는데 그중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훈련은 우리가 등반을 하다가 시간이 엄청 길어져가지고 24시간 이상을 클라이밍을 하거나 워킹을 해가지고서 마테오를 올라가야 될 수도 있다. 실제로 그 대둔산에 갔을 때 30시간 이상을 잠을 안 자가면서 등반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훈련인데 그런 무모한 훈련을 했다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엔 훈련이지만 사실 원정이라는 건 하루 갔다 온 거고 그 준비 기간은 뭐 2년 가까이 됐는데 그 2년 가까이 동안에 그 진짜 다양한 훈련이 훨씬 더 재밌고 더 기억에 남는 것 같거든. 차라리 기억에 남는 건 진짜 마테오론이고 그 훈련 자체는 일상이었으니까 그냥 일상생활이었죠. 일상생활이 즐거운데 그걸 마테오론이라는 핑계 혹은 그 허울을 삼아서 그냥 지냈던 것 같긴 하고. 근데 그거를 경험해보면서 서로 정말 그걸 이해를 못하면 진짜 그게 헤어지는 거고 등 돌리는 건데 약간 배려심이 없는 서로의 진짜 성향을 파악을 하면서 서로한테 오히려 맞춰줄 수 있는 우리는 아무튼 가야 되니까. Merci beaucoup. 쓰레기가 왔어. 파리의 샤르드골 국제공항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그 당시에 면허는 셋 중에서 저밖에 없었는데 그 차를 렌트를 하려면은 렌트하려고 하는 사람의 신용카드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신용카드를 아예 챙겨가지 않았고 범이랑 이제 정엽이가 챙겨가는데 그 두 친구는 면허가 없고 그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하루 정도 거기서 이제 시간을 좀 허비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다행히 렌트를 해주는 업체 직원이 양해를 해줘가지고 차를 이제 렌트를 했죠. 와 이제 진짜 여행 시작이구나. 이 스위스가 엄청 물가가 비싸다 보니까 쉽게 돈을 내고 먹기 어려운 그런 음식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택한 데는 조금 밑에 내려오면은 되게 한적하고 시골 같은 느낌의 그런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캠핑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거기에서 생활했죠. This one? Yeah. Combien? Sorry? Combien? Combien? 100 grammes? 100g. 100g. 노브랜드 마트 같은 데서 잠시 해먹었죠. 파스타 뭐 이것저것 와인 사고 맥주는 엄청 싸죠. 그 고소정을 위해서 많이 먹었습니다. 많이 먹었죠. 일단 그 저희가 이제 동계 마테오른을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날씨가 되게 중요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마테오른이 뭐 잘 보이는지 날씨는 나쁘지 않은지를 체크를 했는데 첫째 날도 그렇고 두 번째 날도 그렇고 날씨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저희가 텐트 치고 살았던 타시 지역이 이 밑에 있어요. 이 타시에서 제르마트를 지나 산에 올라 휘른리까지 가야지 거기가 이제 처음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등산에 베이스 캠프 같은 곳이 되는데 저희는 휘른리를 가기 위해서 두 번은 실패했어요. 마테오론이라는 거는 우리는 진짜 자신 있었어. 왜냐면 그 전에 선배 한 분한테 얘기를 들었거든. 야 니네 정도면 그냥 갈 수 있어 이런 식이어서 우리도 막연하게 갔는데 물론 그 와중에 훈련도 있었겠지만 처음 가자마자 와씨 저기야? 이런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 우리가 총 3번의 도전을 했거든. 첫 번째 도전은 날씨가 살짝 안 좋을 때 도전을 하다가 길을 헤매서 아예 중간에 내려가자 했던 거고 두 번째는 리프트 값이 왕복 5만 원인가 그랬거든요. 그냥 아깝다 이번에가. 그래서 저희가 사람들이 스키 타고 내려오는 데를 저희는 이제 짐을 메고 대형도 씨가 올라갔던 것 같아요. 딱 올라가서 하나 능선을 넘어가면은 거의 휘른이었는데 눈보라가 엄청 치더라고요. 길을 파악하려고 가는데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진짜 개고생만 하고 내려왔어요. 하늘이 허락하지 않은 느낌으로 진짜 심각하게. 힐리 산장은 힘들 것 같고
그래, 안전하게 가야지. 다시 내려갈 예정입니다. 슈바르 추천해. 다시 아래에서 봐요. 어씨. 어야. 원래 이렇게 엉덩이가 뜨거운 거냐? 다음에 갈 때는 이건 안 가져가려고 그러지. 처음에는 익숙치 않으니까 좀 오래 걸렸는데 나중에는 이제 시스템에 익숙해져서 뭐 조금씩 빨라졌던 것 같아요. 호를리 쉘터에 도착했는데 지금 시즌이 아니라 입구를 다 이렇게 나무 같은 걸로 다 막아놨어요. 한 3년 전에 다녀온 선배 말로는 이 시즌에 문이 닫혀 있어서 뭐 이렇게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들어가서 쉬었다고 말을 하는데, 작년에 여기 마테오른 150주년 기념으로 이 휘룰리 산장이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보안이 철저해진 것 같아요. 야, 어디로 들어간 거야? 어디로 들어간 거야? 열려 있어. 아, 거기 계단으로. 자, 지금부터 2층이 열리는 걸 확인하는데 정엽송이가 한 10분 정도 뒤쳐져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상황극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정엽송이에게 오늘 비박의 소식을 전하러 가볼까요? 아, 이런 거 다 닫혀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네. 우리 오늘 저기서 자야 될 것 같다고 얘기하자. 그래. 없어! 좋됐다. 이걸 나무로 다 막아놔서 피켓로 뜯어버리든지 해야 될 것 같아. 다 막혀 있는데? 아니면 이 데크 아래가 그나마 눈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진짜? 어. 좋댔네. 괜찮아? 밑에 어때? 그 아래 아까 대충 봤는데 나무 그거 많아서. 우리도 가방이랑 가져올게. 그 나무 하고 있어. 지금 장엽이 따돌리고 정혁이는 지금 밑에 있어요. 밑에. 나무 판자 까고 있을 거야. 엄청 푸시푸시해. 심지어 따뜻해. 그 안쪽에 보면 옛 선인들이 버리고 가신 식량이 좀 남아 있고. 치즈는 못 먹겠지? 먹어보자. 치즈. 가스도 좀 남았고. 따라다단딴. 어우 좋다. 따라다단. 어. 따라다단. 우리가 결국 정상을 가는 날에, 실제로 마테오른을 등정하는 날에 막상 가보니까 이게 맞는 길인 건지 잘 못 찾겠는 거예요. 이쪽. 왼쪽으로 가도 될 것 같고 오른쪽으로 가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둘 중 하나는 아닌 거니까 그거에 대해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정상에 대한 방향을 못 찾고 있을 때 마침 저희 뒤에서 바로 올라가고 있는 독일인 등반 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등반 팀이 코스를 좀 잘 아는지 그 친구들이 먼저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솔베이 산장이다. 솔베이는 도착해. 지금 4,000m 정도 올라오고 앞으로 400m 정도만 남았는데 그나마 저희가 전략을 잘 짜서 전략은 독일 형들 쫓아가자 전략이었는데, 다행히 저희 초행임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새벽에 아침 해 뜨기 전에 길을 거의 헤매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중간에 형들 따라서 좀 이상한 길을 한두 번 가긴 했지만은
저희끼리 왔으면은 아마 해 떠질 때쯤 여기 도착했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좀 걱정인 거는 지금 정엽송이가 저쪽에 좀 체력이 많이 안 좋아 보이고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여서 솔베이 산장에서 그분들이 자기는 더 이상 못 올라가겠다고 얘기했어. 물어보고 왜 안 가냐 했더니 둘 중에 한 명이 장갑이 어렵대. 그래서 내려간다는 거야. 근데 너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여분이 있다. 그래서 장갑을 줬다? 그랬더니 되게 신나서 땡큐 해서 딱 봤는데 장갑이 안 맞는 거야. 그분들이 키가 한 2m 가까이 됐거든.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이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안 들어가니까 내려가겠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편하게 갔는데 거기서부터 진짜 마지막 700m를 힘들게 했지. 원래 처음에는 마테오로 올라갈 때 서로 이제 줄을 묶고 올라가려고 계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짜일이랑 뭐 하네스나 이런 그 등반 장비들을 챙겼는데 막상 그렇게 이제 시스템 등반을 해가지고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다다를 때 너무 늦게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산도 문제가 되고 우리의 목적은 정상에 올라가는 건데 그런 목표를 이루지 못할 거라는 좀 생각에 거의 이제 맨몸으로 그냥 올라갔어요. 의도한 건 아닌데 우리는 동계 마테오론을 프리로 갔단 말이야. 이게 우리 나름대로 결과론적인 결과거든. 근데 그만큼 위험적인 요소도 있겠지만은 스피드적에서는 훨씬 빠르거든. 친구가 많이 떨어져도 내가 그 친구를 잡아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짜일 없이 그냥 올라갔으니까. 떨어지면은 정말 이제 저 밑까지 떨어질 수 있는. 정엽이랑 범이랑 저랑 이제 셋이서 같이 이제 정상을 향해가지고 올라가다가 중간에 정엽이가 지각한다고 해가지고 자기 좀 쉬었다가 가야겠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정엽이가 팔에 펌핑 나서 쥐가 나서 지금 저희랑 조금 떨어졌습니다. 몸 상태가 컨디션이 안 좋아 보여서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게 아직은 그렇게 위험한 구간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는 데까지 오다가 대기하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약간 걱정이 돼서 산장에서 그냥 기다렸으면 좋겠는데 아마 자기도 좀 미안하고 하는 게 있어서 출발을 한 것 같긴 한데 완전히 좀 걱정이네요. 출발했지? 우리가 그동안 합숙 훈련을 왜 했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내 생각에 의리가 있고 서로의 팀워크라는 게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나나 민규도 그 당시에는 뭐 최대한 정엽이를 다독이거나 혹은 우리가 그럼 좀 쉬었다 갈까라는 식이라든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나 민규도 그래 그럼 너 있어 우리 갔다 올게 라고 하고 둘이 갔다 왔었어. 나는 그게 좀 마음에 걸리는 포인트야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그럴 거면 같이 가는 이유가 없는 거지 어떻게 보면. 한 절반 이상 지났을 때 계속 쥐가 나기 시작해서 아마 탈수나 아니면 짐이 조금 있었겠죠. 여러 가지 복잡한데 당연히 저도 가고 싶었지만 결국은 제가 죽으면 만에 하나 죽으면 좀 엄청난 불효니까 좀 소극적으로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아쉽긴 아쉬웠죠. 좀 30분 정도 있으니까 괜찮아져서 좀 한참 쫓아갔는데 무전기로 했는데 무전도 잘 안 터지고 그래서 좀 대기하자 라고 판단을 내렸죠. 누구라도 원정에서 목표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내가 못 가더라도 그 친구들이 갈 수 있다고 하면은 갈 수 있도록 응원을 해주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혼자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되게 좀 마음이 또 쓸쓸하고 좀 뭔가 생각이 많아졌을 것 같아요. 그냥 무사히 잘 다녔으면 좋겠다 걱정되니까 저는 어쨌든 안전한 곳에 있고 둘은 지금까지 왔던 것보다 좀 더 험난한 길이 되니까 정상은 항상 좀 더 가파르잖아요. 무사히 잘 다녀왔으면 좋겠다 싶었죠. 아직도 머리 아픈데. 좀 있어봐. 일단 서 있어봐. 지금 이제 거의 바로 코앞에 정상을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정엽이는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올라오다가 다시 산장으로 내려갈 상황이고 지금 범이랑 저랑 같이 둘이 정상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안전하게 올라가겠습니다.
마테온이라는 게 봉우리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모서리 부분에서는 바람이 지나가면서 그쪽에 구름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모서리는 결국에는 오리무중이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이상부터는 우리가 스스로의 길을 뚫어 올라온 거거든. 그 동계라는 건 항상 새롭고 항상 눈이 내리니까 더 이상 발자취가 없는 상황에서 나는 진짜 올라가면서도 계속 죽을 수 있다는 마인드였어. 언제 내가 어떻게 죽을지. 그래서 뭐 내가 뭐 발을 헛디든 갑자기 뭐가 떨어지든 혹은 뭐 어떻게 비틀어지든 뭐 하다가 뭐 돌이 부러지든 너무나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생각했거든. 그래서 되게 급박하고 조급한 마음이 컸어. 정상에 갔을 때 아, 해냈구나, 다 끝났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줄 알았는데 워낙 바람도 많이 불고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상에 도착하자마자 영상 찍고 사진 찍고 뭔가 그 기쁨의 감정을 느낄 새도 없이 그냥 바로 내려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거의 너무 오래 남아있으면은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커가지고 찍고 그냥 바로 내려갔어요. 내려가는 것도 문제야. 난 내려가면서도 계속 죽을 거란 생각했거든. 정민이는 뭐 별일 없겠지? 사실 별일은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긴 한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려가면서 좀 걱정 많이 했어. 왜냐면 거기가 어차피 산장이고 무인 산장이긴 하지만 해발고가 높아서 좀 추울 거라고 생각했거든. 우리가 뭐 연료를 챙겨간 것도 아니고 그 약간 알파인적인 그것 때문에 괜찮겠지? 별일 없겠지 하고 딱 내려가서 문을 열었는데 정민이가 딱 있어서 그때 기분 진짜 좋았지. 그때 기분 진짜 좋았지. 휘를리에서 출발을 해서 솔베이, 정상, 솔베이, 휘를리까지 26시간 걸렸을 거야 아마. 휘를리에 딱 도착한 순간은 진짜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 난 진짜 막 말은 안 되지 막 속으로만 진짜 해냈다 이런 걸 진짜 크게 얘기했던 것 같아. 오케이, sure got a boy. 어때? 집에 왔어? 천국이네 천국. 천국. 무슨 따뜻하네. 새해송이 다음 활약을 기대해주세요. 저희는 끝이에요 이제. 4번째 해송이를 찾습니다. 새해송이 시즌2를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끝. 어쨌든 어려운 등반을 마치고 내려왔기 때문에 맥주를 먹었죠. 안에 내려와서 맥주 마시지. 당연히 산악인이라면은 엘리트 산악인이라면 맥주를 마셔야지. 술을 먹어야죠. 그린버겐이라는 맥주를 그때 시켰었는데 그거는 나나 민규나 정유비가 셋이 취향이 진짜 다르거든. 셋이 극찬하는 맛이야. 와 이렇게 맛있는 걸 이렇게 혼자 먹었단 말이야. 저희 그 텐트가 있는 타시 체르마트에서 타시 지역까지 10,000원, 15,000원 했던 것 같아요. 기차값. 그걸로 맥주를 더 마시자. 맥주 먹고 1시간 더 걸어 내려왔죠. 거의 그린버겐 진짜 잊을 수 없어. 원래 한 달 여행 과정에서 마테오르니 열흘, 그리고 독일 암장 투어하는 게 열흘, 프랑스 폰텐블러에서 볼더링 하는 일정이 열흘 해서 보내는 거였는데 사실 그 남은 일정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놀고 그냥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일정 너무 즐거웠겠다,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컸죠. 이 독일 암장 투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암장을 가더라도 그 암장만의 새로운 스타일이 있고 엄청 큰 시설로 되어져 있더라고요. 단순하게 클라이밍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헬스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맥주도 같이 있는 복합 문화 시설로 구성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냥 클라이밍이 좋으니까 클라이밍 관련된 거를 그냥 계속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뭐 마테오른, 독일 암장 투어, 퐁텐블로 볼더링 이런 것들이 이제 클라이밍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냥 좋아하는 것들을 그냥 즐겁게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싸워 이게 독일 전통 그거야. 큰 거 작은 거. 어때? 먹어보니까? 어떤 놈 인생인지 몰라도 시원찮은 인생이었나봐. 굉장히 떼지도 못하네. 야.
뭔지 알아, 나 뭔지 알아. 뭔지 알아. 나 할 수 있는 거야? 제 문이 싫어. 암장이 엄청 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시간이 클라이밍 산업을 긍정적으로 봤지. 그리고 그 당시에도 항상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 진입 장벽이 없고, 그리고 경쟁 업체가 없고, 그러면서 나는 클라이밍이라는 것 자체에 되게 큰 사업적인 메리트를 느꼈어. 우리가 일단 셋이 같이 원정을 갔다 오고 난 후도 서로 다른 일을 하지만은 퇴근 후에 서로 모였을 때, 혹은 주말에 모였을 때가 되게 재밌었단 말이야. 우리가 단순히 만나서 술 먹고 재밌는 게 아니라 막 서로의 뭐 썰을 풀든 혹은 미래를 생각하든 혹은 관심사를 통해서 뭐 얘기를 나누는 이런 것도 재밌으니까 셋이 함께 하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은 옛날부터 했던 것 같아. 우리는 서로를 형님이라고 부르거든. 형님들 이제 뭐 우리도 우리 거 해야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름으로 지어야지 사람들 인식에 잘 남고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계속 아이디어를 보고 취업하고 아니고 자르고 거의 브레인스토밍을 한 달 반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팀 델타, 볼더랜드, 몽키 브라더스, 세봉우리 좀 볼더 브라더스 이런 거 냈던 것 같아요. 가지시려면 가지세요. 이걸 보고 계신 분. 그 중에서 서울볼더스라는 이름은 이제 범이가 처음 냈던 의견인 거고 저는 뭔가 이제 볼더스라는 그 이름이 되게 좋았거든요. 우리는 무조건 150평 이상의 5m에 이런 그 커트라인이 있었어. 1년 가까이 그 부동산을 알아봤던 것 같은데 이런 자리가 별로 없잖아. 여기도 사실 좀 보수적인 면이 좀 있었지. 왜냐면 위치가 사실 그렇게 좋은 편 아니거든. 그러면 또 이제 이 높이와 이 평수를 보고 계약을 한 거지. 전에 있던 이제 클라이밍진에서 맡았던 게 암장으로 오픈하는 공사를 거의 제가 전반적으로 좀 많이 맡아서 했던 것 같아요. 벽을 다 채우면은 사실 운동시설 또는 문제를 많이 낼 수 있지만은 벽이 많아진다고 해가지고 볼더링을 하는 회원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 벽에 비례해가지고 휴식 공간도 필요하고 트레이닝 공간도 필요하고 새로운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벽을 공간에 비례해가지고 많이 넣진 않았어요. 저희 세 명 다 좀 덤벙대는 게 있는데 그나마 제가 좀 더 살았고 그냥 꼼꼼하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행정이랑 회계 사업자 등록증 등록하고 은행 개설하고 대출 받고 이런 것들. 근데 그 외에도 일반 소비자들이 암장 오기까지는 마케팅도 필요하고 뭐 청결함, 어쨌든 하드웨어적인 이런 편의 공간 그리고 그 외에 서비스, 뭐 강습, 친절함 하는데 여러 가지들이 필요하죠. 다른 일도 그렇겠지만 암장님 보이는 거 루트 세팅, 강습은 한 3분의 1 정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품 사고, 월급 주고 이런 것들이 더 큰 부분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범위 같은 경우에는 그 벽 디자인, 그 스케치업 프로그램을 암장 오픈하기 전에는 아예 다룰 줄 몰랐는데 자기가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해가지고 진행을 했죠. 내가 수학과 과학을 좋아하는 게 여기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됐어. 점과 점이 만나면 선이 되고 선과 선이 만나면 면이 되고 이게 공리야 공리.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더라고. 지금도 물론 아쉬운 점은 많이 있지. 바꾸고 싶은 것도 되게 많은데 뭐 완벽하게 어디 있겠어. 그거는 왜냐면 나도 내 암장이 아니고 우리 세대 암장이니까 셋의 생각도 다를 거고. 짐을 오픈하는 과정에서는 싸우거나 의견이 안 맞았던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너무 힘들었거든요. 셋 다. 그때 이제 저희가 오픈 동시에 대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셋 다의 에너지를 정말 다 쏟아 부은 것 같아요. 우리도 사실 좀 창피한 얘기인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오픈을 하다 보니까 진짜 여유를 느끼고 그런 막 진짜 손님을 맞고 그럴 여유가 아니었어. 세팅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홀드잖아요. 근데 홀드를 전체 구매한 거에 한 3분의 1 정도가 밤 11시에 도착을 해가지고 11시부터 그 도착한 홀드로 또 문제를 세팅하다 보니까 거의 한 30시간 넘게 잠을 안 자고 오픈 준비를 했죠.
다행히 저는 사회를 맡아서 한 2시간 정도 잤던 것 같아요. 4개부로 나눴던 것 같아요. 초급, 중급, 고급, 엘리트. 초중급까지 텐션이 있다가 고급 엘리트부터는 이제 졸리니까 텐션 떨어져서 약간 확연히 차이가 났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청해가지고 오실 줄 몰랐어요. 그런 거에 놀랬고 이렇게 온 만큼 엄청 힘들고 피곤하지만은 더 기운을 받아가지고 대회를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 대회 진행 끝나고 기억이 안 나요. 기절했어요, 기절. 그나마 그 친구들이 지금 민규랑 범위가 있었기 때문에 든든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대회라는 건 물론 스포엑스 대회라는 걸 제외하고는 동호인 대회가 거의 없었거든.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포커스는 대회적인 느낌을 주자였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가비를 내고 이 대회의 주인공이고 내 안에서 내 최대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고 이런 걸 주자고 해서 약간 콘티나 이런 걸 그려주면 짰거든. 그런 게 난 결국 질적인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를 정말 우리가 잘 안다기보다는 오랜 시간 고민을 할 수 있었던 경험을 했던 거지. 그게 많이 녹아있으니까 사람들은 크게 느끼지 못해도 그 여러 가지들의 이제 편의를 느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이런 저희 민간 업체들이 일본의 스페이스컵 같이 중국 단위의 대회를 열면 전체 파이가 더 커져서 좀 더 시장이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실력이 없지만 모두가 실력을 키워서 충분한 세팅 능력, 충분한 운영 능력, 그리고 원활한 행사 진행 능력을 다 같이 키워서 그런 대회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가 클라이밍 센터가 아니면 결국에는 여기는 뭐 그냥 되게 단순한 공장이었을 거야. 근데 여기가 클라이밍 센터로서 우리가 꾸밈으로써 여기에서 진짜 1년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이 된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 사업을 한다거나 내가 이제 좋아하는 거를 꿈꿨던 거를 막상 이제 일로 한다거나 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을 잡는 과정이 쉽지 않은 거지.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뤄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셋이서 삶 혹은 뭐 가치관 이런 게 아니라 평생을 함께 할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 그냥 뭐 서로 성향이 완전 100%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끼리 되게 재밌거든. 결국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 우리끼리 되게 즐겁거든. 이 즐거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즐거운 일을 하고 있는 게 포인트인 거거든. 오기 때문에 좀 남아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시면 그때 남아있던 게 잘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어쨌든 지난 거니까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셋이가 행복하려면 각자가 행복해야 되거든. 저희 빨리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왜냐면 나이가 좀 있으니까 우리는 아직도 시간이 좀 있거든, 나랑 민규는. 뭐 이런 거에 배신은 죽음이다. 뭐 저희랑 이제 범인한테 이제 해주고 싶은 말은 뭐 길지 않은 인생 좀 재미있게 살다 가자. 잘하자. 너라 내리마. 이거 보세요. 이게 귀담아듣지 않아서.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요. 개판이네.